식품인문학과 마케팅 11강 3장 차의 기원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의 제국 영국 그리고 2장 차의 전파와 프렌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3장 차의 기원과 문화입니다. 자, 차의 기원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의 전설입니다. 차는 염제 신농시, 일반적으로 신농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사망5제 중에 사망에 해당되는 거죠. 신농시에서 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농은 중국 그 농사의 신, 그리고 중국 한의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농은 식물들을 직접 먹어보고 독이 있는 것과 독이 없는 것을 구별을 하고 또 효과가 있는 것, 이 약초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다 직접 먹어보고 그것을 구별했다 합니다. 그래서 독초를 먹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차가 그것을 해독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차를 어떻게 해서 발견했느냐 하면은 신농이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차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나무에서 잎이 떨어가지고 그 물 끓인 그릇으로 찻잎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그것을 마셨더니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에 나쁜 기운이 없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차가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농본초기형, 신농이 이런 그 일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이것은 후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전으로 또 이렇게 조각되는 것으로 전해왔었는데 이것을 후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신농본초기인데 거기에 차는 갈증이 해소되고 졸음을 없애주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농본초기에는 여러 가지 매실은 뭐 건강에 좋고 이런 기능이라 여러 가지 약초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신농에 의해서 차가 발견됐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그 달마대사의 눈썹을 밀었는데 눈썹이 나가서 차나무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설이 신농의 차 발견입니다. 그리고 BC 1세기부터 차가 음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시대에 이르러 차로 손님을 접대하는 풍습이 점차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전설이 있죠. 커피 전설이 칼디가 염소에서 우연히 그 커피 체리를 발견했는데 차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것 같아요. 신농이 이런 한의학이 창시했기 때문에 차 발견도 자연스럽게 거기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농의 그림이고 신농본초경. 지금까지도 신농본초경은 후대까지 도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신농본초경이 책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차나무는 크게 보면은 중국종과 아쌈종이 있는데 중국종은 소엽종, 잎이 좀 적죠. 그리고 아쌈종은 대엽종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에 서식하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로 되고 차는 주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마시게 됐죠. 중국에서 이제 차 문화가 발달했고 그래서 나중에 아쌈종은 나중에 이제 영국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아쌈종 차 종자도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쌈에서 나긴 났지만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죠. 영국에 의해서 대중화됐으니까요.
자, 당나라 시대에는 차 문화가 대중화된 시기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기에 중요한 것이 중요한 인물이 유구란 사람입니다. 유구는 최초로 차에 관한 종합서를 저술했습니다. 760년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다도는 차의 맛이나 그 행위 과정에서 인생과 우주 원리를 찾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 잔을 준비하고 마시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인생과 우주 원리를 찾는 것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행검덕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유럽, 특히 영국에서 차가 어떻게 했는지와는 차이가 크죠. 영국에서는 식사 대용품으로, 그래 찬 음식을 뜨거운 차와 같이 마시면서 식사 대용품으로 되고, 또 사교 하나의 역할하는 음료로, 그래서 티가든과 애프터눈 티, 파티라든지 그런 것과 됐었는데, 동양에서는 이게 수양하고 정신 수양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발전했습니다.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경에는 자다법이 나옵니다. 이 자자는 끓인다는 것, 차를 끓이는 법인데, 차를 제조하고 마시는 방법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당나라 시대는 자다법인데, 이 병차를 일단 굽습니다. 병차를 떼어내서, 병차는 고형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떡차란 뜻이죠. 병차가 떡차를 구워서 습기가 좀 습기를 없애서 굽고, 그 다음에 맷돌에 갑니다. 그리고 가루차를 재로 쳐서 고운 가루만 내서, 그 다음에 솥에 물을 끓이는데 소금을 그 당시 좀 넣었다고 그래요.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루차를 넣고, 그래서 다완에 발과 함께 그 물거품 뭐 있는 채로 마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담아 마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차는 찻잎을 찌고, 찐 찻잎을 절구에 또 찌은 다음에 일정한 틀에 넣고 말려서 만든 차.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차를 고형차, 병차인데, 이게 당나라, 송나라까지 이어집니다. 부분에.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부터 지금 나오는 이제 산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시안에는 유구상이고 다경 사진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시대의 차가 성행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의학적 효과가, 차가 몸에 좋다는 것을 일반인 알게 돼서, 페놀린, 차에는 페놀 성분이 박테리아 살균 효과도 있고 물을 정화, 수인병 질병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뭐 박테리아는 몰랐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테리아 살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이 마시다 보니까, 많이 마시면은 반드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그래서 거래 규모와 가치가 증대했는데, 벽돌 형태. 그래서 차가 통화로 돈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당왕조에 최초로 차에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차를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는데, 당시 장안 인구가 100만. 그 당시 100만 인구니까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당나라 때. 포르투갈이 바스코 다가마가 이렇게 인도 항로를 개척할 당시에 포르투갈 인구가 100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도 포르투갈이 100만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많은 식민 제국을 건설하고,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데는 또 포르투갈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식민지를 건설을 했던 것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 어떻게 10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안 도시, 한 도시가 100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뭐 엄청난 인구였죠.
자, 그리고 사회문화적 효과. 궁중에서 인기 있는데 황제에게 바치는 봉헌차, 진상품으로 이게 차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고, 또 엘리트들이 차 보급에 앞장섰는데 조정에서 과거 응시자에게 차를 제공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유구에서 낙인이 출간되고, 이렇게 의학적 효과도 있고 경제적 효과도 있고 사회문화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이제 차가 성행을 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차 문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당인 공락도라 해가지고 대만 공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중요한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궁중에 뭐 여인네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연주를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 그런 광경인데, 이게 가운데다가 차 주발을 두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차를 이렇게 뜨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당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그 자차법입니다. 차를 이렇게 끓여서 떠서 마시는 방법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그걸로 설명하면 더 쉬울 겁니다. 그걸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당연히 국락도인데, 당연히 국락도. 이 그림 배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인이 차를 지금 떠가지고 이렇게 차 안에 이렇게 해서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당나라, 그리고 그 당시 당나라 시대 때 이제 다완도 이런 형태를 좀 사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 담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 당나라 시대 때 차를 마시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그림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차와 불교 만남입니다. 그래서 다선일미는 많이 들어봤죠. 차와 선종, 선종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선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무아 정저 경지에 도달하는 정신 집중 방법입니다. 선종의 수행 방법이 묵조선, 그리고 간화산. 묵조선은 그 말을 수행하는 거고, 면벽 군연이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자선을 하고 명상하는 거죠. 그리고 간화선은 화두를 찾아서 연구하는 거죠. 흔히 이야기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수행을 하는 게 간화산입니다. 여기 할 때 이것도 차를 마시면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대상으로 화두를 삼는 것이 끽다거입니다. 끽다거. 끽다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당나라 시대 선승 조주선사 이야기에 끽다거라는 화두를 통해 차의 체인 도에서 용인 미를 잘 썼고, 또 차와 선을 불가분의 일미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가르침을 청하니까 끽다는 차 한 잔 마시고 가게라는 뜻이죠. 끽다거. 끽은 이제 마시다는 뜻이니까 끽다거. 그리고 다른 물어보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그게 이제 선문답 이래서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수양을 하는 것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선종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다선일미로 나타낼 수 있는 말입니다. 송나라 시대가 차 문화가 가장 발달을 했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이때는 차를 전매를 했습니다. 당나라 때는 세금은 넣었지만 전매까지는 안 했었는데 전매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전매제도가 있었는데 재정 확보를 위해서 주로 소금, 철, 술에서 전매를 했는데, 송나라 때는 차에도 전매를 했다. 그래서 차상군이라고 해서
차의 도적을 단속하기에 저희도 의용군이었습니다. 근데 차가 화폐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차를 훔치려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차를 지키는 그 의용군을 차상군이라고 했고, 위조차를 판매해서 발각되면 중벌, 뭐 한근이면 곤장 100대, 20금이면 공개처예요. 곤장 100대만 죽습니다. 어떤 이런 중벌을 했기 때문에 차가 얼마나 중요한 상품인지 알 수 있겠죠. 송나라 휘종이 또 차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다관 대론이라는 책도 저술했습니다. 송나라 휘종은 또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죠. 황제 전용 차밭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송나라 때는 또 유목민이 차 소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송과 거란이 전연음행을 맺었는데 서화하고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송나라 제공 것이 은과 비단과 차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그 차마고도라 해가지고 티벳에 있는 말을 가져오는 대신에 차를 준다 해서 차마고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차가 아주 중요한 송나라와 거란이 송나라는 문을 숭상하기도 했지만은 중국 역대 그 왕조 중에서 가장 취약한 왕조였죠. 그래서 많은 뭐 평화를 돈으로 산다고 할까요? 그래서 은과 비단을 잘 제공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주면서 평화를 유지했던 것인데, 그때 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나라 시대의 차 마시는 방법은 점다법입니다. 당나라 시대는 자차법이라고 했죠. 점다법. 그것은 차환에 매우 고운 가루차를 넣은 다음은 적당한 양의 물을 끓인 물을 부어 교반하여 마시는 것. 일본의 말차. 이게 송나라 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는 이제 그 말차가 이제 가루차란 거죠. 가루차를 넣어가지고 저어서 그 마시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 정통 음다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송나라 때 점다법이 그때 건너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는 송나라 휘종이 그린 문회도란 것입니다. 문회도. 그림을 잘 그리죠. 송나라 휘종이. 그래서 황제지만은 책도 젖을 자르고 그 그림도 잘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라는 애교 국방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휘종이. 그런 이제 정강의 치욕이라고 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황제 두 사람이 금나라에, 아까 거란의 요 나라하고는 전연을 맹해가지고 그런 평화 관계 유지됐는데, 금나라하고는 처음에는 평화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금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휘종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런데 그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문회도라고. 근데 당시 귀족의 다의 규모와 탕법, 격식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중의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족들이 앉아 차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음다법이 다르죠. 그래서 자다법과 점다법이 있는데, 자다법, 자차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다와 차 두 가지 발음 하니까 자다법, 점다법. 당인 공락도에서는 이렇게 떠서 하는 거고, 문해도에서는 미리서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지금 말차 만들듯이, 이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고형차이기 때문에 먼저 내서 쪄서 가루를 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가 와서는 드디어 차 마시기 혁명이 일어나는데, 현재의 주로 음다법이 이때 명나라 때 이제 형성이 됩니다. 명태조 주원장이 황제 진상품으로 고형차 제조를 금지하고 찻잎 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형차를 만들었어요. 병차 또는 덩이차, 단차 얘를 만들었는데, 이게 쪄서 압착하고 갈아서 틀에 넣어서 펜펜에 굳혀 제조하게 보니까 이런 원형 또 벽돌 모양 이런 형체가 나오는데, 이거 제조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태조 주원장이 평민 출신에서 황제까지 오른 인물이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에 많은 그 개국 황제가 있는데 다 뭐 귀족이거나 장군 출신입니다. 근데 평민 출신 그 황제가 두 사람 있어요. 한 명이 한나 유방이 그 평민 출신이고, 그리고 명나라 주원장이 평민 출신인데, 주원장은 평민 중에서도 더 하층, 거지 생활도 했고, 중노로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중노도 하고 아주 그 비천한 그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황제 진상품으로 고형차를 제조해서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금지하고 그냥 찻잎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명나라 이후에 찐차에서 덕금차로. 그래 그전에는 이 고형차를 만드니까 증기를 쪘어요. 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덕금차라고 덕는다고 보통 하죠. 이게. 그래서 덕금 산차는 제조 방법이 간단한 혼자서도 마실 수 있고, 찻잎을 차 그릇에 넣어서 마시는 포차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 가루 말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제조법과 차 마시는 방법이 달라져서 지금까지도 지금 보면은 차 잎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펴지면서 이제 차가 되고, 이 고형차는 그 보이차는 이런 형태를 아직도 띄고 있죠. 보이차 보면은 이렇게 떡차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떼내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대부분 차는 이렇게 산차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별로 차 마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명나라 시대 때 지금과 같은 산차 그리고 포차법이 그 형성이 됐다.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1강 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